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김용군 또 윤승현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행위를 알고 있었고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 국회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국회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까지 내란에 동조를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깊었던 게 윤석열 네네.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형량이었는데 네, 이게 내란 그렇습니다. 우두머리죄가 인정되면 사실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고 거기서 감경을 하더라도 워낙 그 커트라인이 위에 상단에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 혹시 선고될 것이냐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냐로 압축됐었는데 결국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으로 직위원 재판부는 그런 최종 선택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정욱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네, 일단 그 직위원 판사가 이번 24년 12월 3일에 계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 예. 법령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 기관의 권능을 저해하는 비상대권은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내란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좀 이제 좀 부수적인 얘기지만 그 직위원 판사의 스타일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직위원의 재발견이라고나 할까? 예. 그러니까 말은 안수집사처럼 했지만 예. 지금 이 선고는 굉장히 엄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단지 무기 소위 네, 무기가 나온 이유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 비교적 고령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위로부터의 그런 그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범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중간중간에 직위원 재판부가 어쨌든 그 내란은 일으켰지만 무력 사용은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였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피고인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그 부분도 조금 감경 사유, 그러니까 네. 사형까지 안 간 사유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란인 이유는 군인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 했다. 그러면은 재밌는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내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는 위로부터의 이런 친위 쿠데타가 대체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전부 망명을 해서 한국과 비교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다. 예.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아예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도 않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그 계엄을 선포한 쪽도 문제지만 야당에서의 어떤 그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나름대로 절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부재했더라라는 뼈 있는 그런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민주당이 사실상 내 발목을 많이 잡는다라고 생각한 그 심정은 이해되나 뭐 선진국의 경우를 보았을 때는 조금 재미있게도 이렇게 계엄은 없더라. 그 이유는 하원 그리고 상원 의원 바뀔 수 있는 리미트를 최소화해서 나라가 순항할 수 있는 구조로 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을 두고 보셨잖아요. 많은 법조인들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원 판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네. 이 불소추 특권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수사를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추만을
문제 삼는 것이냐 이랬는데 네. 이 지경 판사는 수사는 가능하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소출을 규정한 거라서 네. 수사는 가능하고 소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지금 처음에 제기된 게 그 직권남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먼저 수사가 개시가 됐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란죄로 이제 연관돼 가지고 또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건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 관원이 없다. 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고 거기와 직접적으로 그렇죠. 관련된 내란죄도 수사했기 때문에 이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된다라고 본 거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배척이 돼서 아. 공소 기각은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재판 선고의 가장 큰 승부처였을 네, 수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 사실관계를 어떻게 무죄로 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였고 여러 가지 인정될 맞아요. 사실이고 다른 재판부가 이미 이걸 내란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만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과연 수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는 걸 물고 들어가서 그 물고 들어간 다음에 훨씬 덩어리가 큰 내란으로 이 관련된 수사라 그래서 수사해도 되는가? 과연 권한 내에 있는가? 이 부분이 혹시 이거는 맞아요. 공수처 권한 아닌데 그럼 공소기각 이게 아마 남아있는 굉장히 거의 유일한 그 네. 가능성이었는데 그 부분을 특검 배척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 네. 이제 구속 취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도 남겨뒀었잖아요. 그렇죠, 지경 판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그 이상민 재판부였나요? 아니야 한덕수 이상민 전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거기서 이미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예. 다른 재판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뭐 내란죄 수사 범위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그렇죠. 했는데 네. 예, 그냥 평탄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도 군을 국회로 보낸 거, 국회로 보내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위헌, 국헌문란. 핵심이 계엄할 군을 때는 국회로 보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봉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엄 포고령에 국회에 군을 보내는 거 이거는 실수를 한 거다. 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비상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거나 행정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면은 이거는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그 했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이 네.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군을 국회로 보낸 부분이 핵심이다. 네, 그런 맞아요. 취지이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네. 했고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